김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출마 러시입니다.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두 분께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번 주에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출마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강 구도가 깨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되는데 일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일강으로 좀 일컫고 있지요.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야권은 많이 뭉쳐있는 모습이고 여권 주자들이 좀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출마가 이어지다 보면 그리고 후보가 정리되다 보면 일강 구도가 깨질지에 대한 답을 좀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는 밝혔는데 대구시장직을 11일에 퇴임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 먼저 한번 답 쓰신 거 볼까요? 당분간 일강 유지. 이 당분간이라는 시점이 얼마나 당분간일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쨌거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대체제라고 비명들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이미 민주당 내는 평정이 된 상태고요. 아직 저 국민의힘 쪽에는 군웅할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해가지고 4명으로 모아지고 이렇게 좀 1대1 구도로 되고 그래서 진영 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은 그때는 상당 부분 격차가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빨리 탄핵 심판 구도에서 벗어나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고 한다면은 네. 이 일강 구도는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분간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좀 봐야 되겠네요. 김재원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은 아닙니다라고 쓰셨네요. 예.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지금의 일강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이 인지도 싸움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워낙에 오랫동안 이재명 하면서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이야기, 그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또는 아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어서 네.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 대표 주자가 떠오르면 그때는 달라진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가면서 5대5 구도로 1대1 구도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일강 구도가 많이 굳어져 있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전체 응답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깜짝 1위를 유승민 전 의원이 했어요. 유승민, 김문수, 홍준표 이런 순으로 나가고 이건 전체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역선택을 했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좀 좁혀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여기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좀 1위로 나타나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 조사잖아요.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뒤처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 격차를 조금 살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14%포인트로 좀 좁아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격차는 좀 큰 이런 상황이에요.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현재 시점으로는 어디 정도까지 좀 붙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좀 보이십니까? 저 조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잠룡들 사이에 뭐 지금 10분이다, 13분이다, 15분이다 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름을 다 한꺼번에 외우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으신데요. 네.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저런 대선 양자 대결 지지도 이재명을 상수로 하고 국민의힘 주자들을 하나씩 붙여봤을 때 나오는 그 차이, 그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인기 투표 내지 인지도 뭐 인지도. 예. 그런 거였지. 어차피 네. 본격적인 게임은 국민의힘에서 본선 후보, 본선 주자가 결론이 나야지 그때 되는 거지. 예. 뭐 지금으로서 저 가지고 뭐 의미를 뭐 부여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19로 나왔습니다. 네. 이걸 아까 앵커께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은 가장 높은데 확장성도 가장 높고. 네. 근데 과연 이 당내 비토층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 배신자 프레임을 깨고 본선에 나갈 수 있겠냐. 그게 예선이 더 큰 문제다. 네. 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석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라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와 누가 붙었을 때 가장 손쉽게 이기겠느냐. 예. 이걸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유승민 쪽에다가 몰표를 줬다는 거는 조금 그건 넌센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경쟁력은 있으나 당내 경선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당내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김재현 의원은 뭘 또 한참 쓰셨는데요. 뭘 쓰셨을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너무 많다. 김문수, 한동훈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저랑 아까 좀 비슷한 예상이시네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지금 후보가 뭐 15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여론조사라기보다 그 소위 지명도 누구 이름 들어봤어요?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당내에 의미 있게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김문수 후보죠. 항상 일정한 지지도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지지도가 나오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김문수라는 상징성이 있고 또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나름의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문수에 대해서 그 일종의 희망을 걸고 있는 특정층이 꽤 많은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도 매니아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다만 당내에서는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마 당원 투표에서 참패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의원들조차 네. 좀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뭐 20명이 가까이 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라서 진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체 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당내 조사에 가면 꼴찌하잖아요. 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되었는데 단순히 뭐 배신자 프레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유승민 의원을 우리 당 지지자들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전에 뭐 당을 떠났던 이력도 뭐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은행 모든 거에서 예. 아, 저 사람은 우리 당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뭐 예. 또 모 의원처럼 네.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되다가 보니까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는
아, 저 사람이 우리 편이다 이런 거지.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본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자기 기반이 있는 정당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에서 완전히 이런 취급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본선 경쟁력이 있냐는 거지. 저는 그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본선 경쟁력이 무슨 의미인지 예. 모르겠어요. 먼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저렇게 나오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 뭐 1등이고 당내 2등 또는 전체 2등이고 당내 1등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너무 저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건 이제 1등, 꼴등 이런 그리고 거는 그 여론조사 세부 그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거기 들어가서 각 그 정당을 전부 분석해 보면 유승민 의원 지지자가 예를 들어 뭐 150명이 있다면 150명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저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게 더 문제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 3, 4년 지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유승민 의원은 선거에 나올 때마다 이게 좀 가속화돼요. 저는 저 정도는 못 봤어요. 이게 전체 대상일 때랑 지지층 대상으로 할 때가 저렇게 뒤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나 무당층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예 없고 무당층 중에서 뭐 한 4% 정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저거 오늘쯤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 뭐 기껏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이거 뭐 전체 대상 여론조사로 하자 뭐 룰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가 선택한다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본선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본선에 가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찍어줍니까? 근데 일단 어느 당의 후보가 되면요. 글쎄요. 좀 뭉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지.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자가 뭐 될 리는 없지만 됐다. 그러면 우리 당에선 찍어줄 거 아니냐. 네. 근데 저 정도가 되면요. 예를 들어 1등이 2등 되고 그러니까 당내 2등이 전체 1등이고 당내 1등이 전체 2등 정도라면 모를까. 예. 저 정도면 대량으로 기권해 버리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코너로 배치가 돼가지고 링에 올라가면 네. 그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코나 찍겠어요? 아니 왜?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이재명 대량으로 대표, 예. 대량으로 네. 아니 맞아요. 기권한다 이 물론 뭐 말이지. 기권할 가능성이 그거는 있지만, 이제 우리 당 이야기니까 있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인지상정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 현실 정치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대립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은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쌈박질을 덜 할 것 같고 네. 그래도 편 덜 가를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통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민생을 그래도 꽤 잘 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도층이 뭐 마음을 좀 주지 않겠냐 예.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예. 통상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떠오른 분이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권 일각에서 지금 출마를 권유받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 중에도 일부가 권유를 한다고 하는데 김재현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덕수 총리 자체가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분 스타일이나 평소에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인품이나 모습을 보면 그럴 뿐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뭐 그런 권유가 있다 해서 내가 나가보겠다고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는 지금 대선을 관리해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였나 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덕수를 빨리 돌아오게 해야 통상 문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그죠? 그래놓고 예. 네, 방금도 통상 네. 때문에 그렇다면 통상 전문가. 통상 전문가라고 해놓고 그래서 탄핵 기각시켜 주니까 대통령 나온다고 아마 민주당은요 혹시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재탄핵을 사표 내기 내기 전에 탄핵을 할 예. 거라고 봐요. 이 약간 코미디 그리고 같은 본인이 건데, 안 나와요. 글쎄, 그 얘기가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그래도 그 전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희구하고 네. 또 좀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인생의 거의 반 이상을 관료로서 쭉 오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미지, 뭐 정무적으로 뭐 큰 문제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독수 대행이 권력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쨌든 탄핵당한 대통령의 유일한 총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됐다 하는 것도 헌재 결정문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인자로서 그 책임이 없냐? 예. 당신 그때 뭐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결국은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규칙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또 나오려고 그러냐? 라는 여론이 비등해질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건 뭐 그냥 호사가들의 상상에 불과하지. 그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9일쯤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출마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비명계가 아무리 출사표를 던진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 김재현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누구 한 명이라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너무 아니, 김을 빼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현실적으로 그 민주당 자체를 친명 형제, 비명 형사로 행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 전에 나왔어요. 그 전에 나오신. 아니 어찌됐든 난 그 전에 나왔어요. 행사할 것 같으니까 목숨 부지하고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예. 나는 그런 정치 당을 개혁을 그냥-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어쨌든 폄하하지 마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경선 룰 자체도 또는 당원 구조나 이런 것도 거의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원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 박용진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도 이번 판이나 이런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그 속에 안 갔다 와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제가 작년 1월 10일 날 탈당을 한 것은 그 전에 그 통합형 비대위를 해라.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방금 김전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건 민주당이 아니다. 네. 완전히 당신이 사당이다 이거는. 예. 이런 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난 민물고기인데 너무 짜다. 음. 숨을 못 쉬겠다. 하고 나온 건데요. 그 이후에 그 22대 총선 공천을 통해 가지고 또 완전히 씨를 말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나무 뽑고 풀 뽑고 다 한 다음에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싹이 못 나게 만들었잖아요. 아예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과거 그 뭐 저 카르타고 2차 전쟁 이후에 카르타고를 그런 식으로 불모지로 만든 것처럼 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뭐 많은 비명계 주자들이 뭐 나도 나오겠다 고마울 겁니다. 안 그러면은 완전히 뭐 추대식 대관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뭐 이런 얘기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된다. 오히려 그 지역 순회도 최소화하겠다. 토론회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고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유의미한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비명계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재명은 왜 아니냐 이것까지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되지 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이 팍팍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명하게 내걸고 이재명 대표와 그 완전 대회전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네. 그건 힘든데 그 대회전 벌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 강성지층 개딸들이 돌 던지고 뭐 야유하고 그렇게 예. 할 거니까 네. 이건 뭐 아예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죠. 아까 그 저 말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론조사 로우 네. 데이터를 지금 찾고 계셨네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 보니까 네. 그 6%다가 또 앞에 저 1등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19%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한 정당 그 분류로 보면 예. 지지한 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저 지지층이 지지층이 31%.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1%가 유승민 후보를 선택했고, 네. 전체 조사에서 예, 김문수 장관은 6%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3%가 유승민, 31%가 김문수. 네. 조국혁신당의 지지자의 50%가 유승민 유승민. 의원을 그다음에 4%가 김문수. 음, 개혁신당 지지자의 58%가 유승민, 0%가 김문수. 그리고 그외정당이 유승민 12%, 김문수 22%. 예. 그리고 없음, 응답, 모름 이 중에서도 정당이 없다, 모른다 이런 분이 6%, 예. 그다음에 김문수 5%. 그러니까 이게 저 유승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지지를 받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 문제가 본선에서는 표가 안 올 사람들이 지지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본선에서 아예 안 오죠. 근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분 중에 4%가 유승민.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의 31%가 유승민. 반면에 김문수는 정권 유지를 원하는 분의 31%가 지금 너무 김문수. 숫자를 저희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계속 읽으셔가지고 아니, 자세한 아니, 거는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예. 분의 6%가 김문수예요. 그 이게 네. 뭐냐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찍는다는 거는 뭐냐면 막상 나오면 그분들이 안 찍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조사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자 대결, 특히 각 당에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오는 양자 대결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통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럴 때 발생 책임을 일으킨 정당에서는 무공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안 했었는데 그 같은 논리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선에서는 솔직히 좀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결정문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대목이 훨씬 더 많지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정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행정부와 입법부가 왜 이렇게 맨날 대립하고 뭐 대화는 타협은 못 하느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책임의 크기는 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을 했어야 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국회도 여기서 국회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겠죠. 예. 국회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타협하였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 책임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애써 축소하고 하는데 이게 그게 뭐 계몽룡하고도 지금 좀 통하는 얘기인데 계몽룡 웃기지 말아라라고 헌재가 말씀을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저 또한 그 당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 절단난다. 네. 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는 아유 여기는 더 이상 고쳐줄 수 없다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겸허하게 그 헌재의 결정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우리가 참 반성하고 앞으로는 뭐 여당하고도 국민의힘하고도 뭐 제대로 대화하고 그래 하겠다. 예. 라고 하면 얼마나 참 국민들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걸 딱 지우고는 니네 이거 대선 보궐선거니까 나오지 마라. 그 뭐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이거는 헌재 결정문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가는 거죠. 예.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고 얼마 전까지 대행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도 탄핵한다고 그랬고 또 줄탄핵으로 협박도 했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조용할 뿐이지. 예. 그거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진절머리 낸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네는 대선에서 후보 내지 마라.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이건 헌법상 다원주의를 이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상대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예. 전 이 그래 말 봅니다. 자체가. 예. 김재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대통령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차고 넘치는 정당이고 후보도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전히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민주당에게. 대꾸할 가치가 없죠. 그냥 뭐 해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뭐 워낙 얘기를 잘할게. 예.